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험 성적 자료를 통해 한국 학교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자료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자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국제 성인 역량 조사 자료 4가지입니다. 이 자료들 중 셋은 국제 비교 자료이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는 한국만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교육의 결과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여 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한 국가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어떠한 추이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실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교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피사라는 약어로도 불리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2000년에 시작되었고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 회차에는 읽기, 수학, 과학 중 한 과목에 대해 심층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처음 실시되었을 때에는 32개국이 참여했는데 2018년에는 참여국 수가 7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한국은 188개교의 6,876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평가일 기준으로 만 15세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 학제에서 평가일보다 생일이 이른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평가일보다 생일이 늦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중학교 34개, 고등학교 154개, 각종 학교 2개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국의 교육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2018년에 실시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읽기 514점, 수학 526점, 과학 489점이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읽기 487점, 수학 489점, 과학 489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읽기의 경우 OECD 37개국 중 2위 내지 7위권, 전체 79개국 중 6 내지 11위권입니다. 수학은 순위가 약간 더 높아 OECD 국가 중
1 내지 4위권, 전체 국가 중에서는 5 내지 9위권입니다. 과학은 약간 낮아서 OECD 국가 중 3 내지 5위권, 전체 국가 중 6 내지 10위권입니다. 직전 평가 연도인 2015년 평균 점수와 2018년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읽기 점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수학과 과학의 점수는 다소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미미합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 추이를 보면 읽기, 수학, 과학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읽기, 수학, 과학 성적 모두 평균 점수로는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2000년대를 거치며 다소 하락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점수의 하향 추세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국 수가 늘어나고 평균 점수가 높은 국가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순위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계산해 보면 읽기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2000년대 초에는 남학생 평균 점수가 여학생 평균 점수보다 높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 실시 연도에 따라 수학과 과학도 여학생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보면 읽기 점수의 경우 2006년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수학과 과학의 점수 경우에는 초기에는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특히 남학생에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점수에 뚜렷한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결과를 성취 수준별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수준은 우수한 순서대로 6수준, 5수준,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으로 나누고 1수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추가로 보고되었습니다. 읽기 점수의 경우 5수준, 4수준, 3수준 비율의 감소가 특히 2009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위권인 1수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읽기 평균 점수의 하락은 중간 정도 점수를 얻은 학생이 줄어들고 낮은 점수를 얻은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학 점수의 연도에 따른 성취 수준별 비율 변화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상위층인 6수준과 5수준, 중상위층인 4수준과 3수준 모두 크지는 않지만 시간에 따른 약간의 비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수준과 1수준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하위층인 1수준 미만 비율은 2003년 2.5%에서 2018년 5.4%로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과학 성취 수준별 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도 유사합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중상위층인 4수준과 3수준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하위층인 1수준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위층인 5수준과 6수준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하층인 1수준 미만의 비율은 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간 성적 편차와 학교 내 성적 편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학교 간 성적 편차가 크다면 학교 사이에 학업 성과가 크게 차이남을 뜻합니다. 교육을 잘하는 학교와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학교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나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 성적 편차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얼마나 균등한지를 보여줍니다. 학교 내 성적 편차가 크다면 역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간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의 교육 성과가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에게만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2018년 읽기 점수가 높은 국가들의 학교 간 성적 편차와 학교 내 성적 편차를 보여줍니다. 왼쪽 옅은색 막대의 길이가 학교 내 분산 비율이고 오른쪽 진한색 막대가 학교 간 분산 비율입니다. 각 막대 영역에는 실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는데 OECD 평균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 학교 내 분산 비율과 학교 간 분산 비율 모두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평준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간 분산 비율은 작아지고 학교 내 분산 비율은 다소 커질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읽기 점수가 높은 다른 국가들을 보면 학교 간 분산 비율이 더 낮고 학교 내 분산 비율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미국, 영국 같은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국가들은 학교 내 분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고 학교 간 분산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그림 가장 위에 위치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교별로 나뉘어져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경우 평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들과 비슷하게 학교 내 분산 비율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낮고 학교 간 분산 비율은 더 큰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과목별 심층평가의 결과로 제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읽기 성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과학 성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 점수가 높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학교 내 분산 비율은 큰 편이고 학교 간 분산 비율은 작은 편입니다. 읽기보다는 약간 더 평준화 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수학 점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학교 내 분산 비율과 학교 간 분산 비율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수학 평균 점수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학교 내 분산 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고 학교 간 분산 비율은 약간 낮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준화 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읽기 평균 점수가 각국의 교육 형평성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세로축은 각국의 읽기 평균 점수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교육의 형평성에 의해 설명되는 읽기 점수의 분산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그 국가의 교육 형평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위치할수록 읽기 평균 점수가 높고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그 국가의 교육 형평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른쪽 위, 즉 1, 4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읽기 성취도와 교육의 형평성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일본,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도 한국과 비슷한 곳에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은 참여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순위나 점수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아주 약하게 하락하는 추이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적이 중간 정도인 학생들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대신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학, 과학 점수의 남학생과 여학생 차이 편차는 과거에는 다소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읽기 점수는 성별 편차가 존재하고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 성적의 학교 간 편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학교 내 편차가 큰 편입니다. 평준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 성취도와 교육 형평성이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국제 성적 비교 자료인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